작년에 제가 거의 5배를 한 거거든요. 외국인이 우리 한국 와가지고 결제하는 게 1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뻐지고 도안이고 싶은 거는 본능적인 유전자에 새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오랜 시간 되게 좋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최근에 다른 곳 출연하신 영상 보니까 현대차 CES 이후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전문 용어로 떡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는 제가 최근 1년 내에 가장 잘못 본 회사예요. 잘못 봤.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오를 줄 몰랐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뷰가 달라. 이제 좀 잘못 봤다. 뭐 왜냐면은 현대차는 워낙 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줬을 때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두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50만 대차. 예, 현대차 50만 원일 때. 지금은 보수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지금 로봇 때문에 올랐지만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대당 2억 원이고 이제 3만 대 캐파하면은 이제 6조 원의 매출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 200조 원 매출액 중에서 3%밖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현대차 가격을,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2배 정도 끌어올릴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그리고 지금 12배 정도 수준이면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서 꽤 높은 수준이에요. 꽤 높은 수준이어서. 폭스바겐 BMW가 한 7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동차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으로 원래 싸게 거래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존에도 현대차는 6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근데 이게 로봇 회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로봇 회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기대치가 좀 많이 선반영된 것 같다. 물론 이제 12배에서 18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테슬라가 되는 거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제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12배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온 거는 같다. 그래서 뭐 15배, 18배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거를 가정하기에는 조금 주가 수준이 좀 높은 수준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가 PER 한 10배 받고 폭스바겐 BMW가 7배 받고 현대차는 4, 5배 받았었고 테슬라는 뭐 한 200배, 300배 이러니까 뭐 아예 그냥 저기 다른 세상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제는 로봇을 하는 회사인데 PER 10배, 12배가 뭐가 비싸냐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인 거고. 그래서 저는 12배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투자해서 먹을 수 있는 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겁니까? 차라리 반도체 산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차라리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선순위. 저는 반도체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현대차를 안 샀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걸어 다니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한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현대차 안 오른다고 했는데 올랐지 않았느냐, 네가 틀렸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다 틀려요. 근데 이제 그 틀리는 폭이 얼마 정도이냐.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했는데 6개 이상만 맞추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메이크업 할 수 있으면은 그 틀린 부분이 괜찮아요. 그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든 애널리스트든 아니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엄청 잘하는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승률로 봤을 때는 뭐 55%, 60%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피터 린치도 말했잖아요. 10번 중에 6번만 맞히면 끝내주는 투자자라고. 그래서 뭐 그 정도 부분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또 이게 격월 이광규 시간이 되게 유익합니다. 이제 저는 반도체를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로 이제 전문용어로 까방권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현대차가 로봇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로봇주, 네. 이게 로봇 테마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부품부터 정말 많은 밸류체인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약간 좀 진정 국면, 뭐 자산주까지도 이제 막 급등을 하니까 네. 이걸 어떻게 선별해 볼 수 있을까요, 로봇주는? 저는 지금 살만한 로봇주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냉정하시네요. 네. 이게 그나마 빈맥입니까? 맥이 안 뜁니까? 이상하게 뛰고 있는 거죠, 맥이. 이게 불규칙? 정상적인 부정맥이. 부정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은 네. 가장 지금 버블이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애매한 중소형 로봇을 사느니 현대차가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인 매력을 봤을 때는. 그렇죠. 아니면은 또 그 산업용 로봇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만 실적이라든지 또 밸류에이션이 의미 있는 회사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현대차가 훨씬 낫다. 그리고 또 하나 로봇주만큼 이제 많이 테마 성격으로 최근에 막 급등락하고 있는 게 우주항공 관련주들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IPO 기대감이 있고 뭐 XAI랑 이제 합병한다고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투자 가능한 우주 테마주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주도 사실은 로봇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투자할 거면은 저는 차라리 미래셋 그룹이 낫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 지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익만 하더라도 1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그룹 차원에서 좀 벌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고 정책적으로 코스닥에 이제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수혜가 가능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좀 차라리 그냥 우주 관련된 회사를 그냥 개별 기업을 사느니 차라리 그냥 정말 투자하고 싶으면 차라리 미래에셋 그룹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었다고 하고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통해서 했지만 그게 또 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그 자기 자본은 아니고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통해서 투자한 부분은 굉장히 좀 작고요. 오히려 미래에셋 증권 본계정으로 이제 투자한 게 훨씬 더 커서 그 계정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를 또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PI 자금 이제 고유 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훨씬 더 커서 이제 뭐 스페이스X만 보자고 하면은 미래에셋 증권이 좀 더 수혜가 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벤처기업 활성화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주도 엄청 강세고 미래에셋 증권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금융 시총 넘어섰고.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차트를 보면 스페이스X인지 이게 증권주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아마 예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바이오 섹터 맥을 좀 짚어주십시오, 허준 선생님. 바이오 섹터는 이상하게 최근에 그 급등장에 조금 소외가 되는 것들.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다릅니다. 저기 뭐 이렇게 천당 가는 회사도 있고. 알테오젠이 바이오주, 코스닥 바이오주의 대장주인데 로열티 쇼크가 있었습니다. ABL 바이오는 사노피에서 좀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쇼크가 있었고 바이오 섹터 전체 투심이 좀 악화되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딱 이거는 개별 종목 이슈다라고 보세요? 바이오는 좀 개별 주식 이슈가 좀 큰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눈에 안 보일 때 오히려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이지 않았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 내지는 꿈을 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정했던 거는 이제 로열티율을 4에서 5% 정도 기대를 했던 거고, 뭐 심지어는 뭐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8에서 12%까지 본 분도 계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회사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잠잠하고 정보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꿈을 그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이제 현실화됐을 때 뭐 2에서 3% 그러니까 2%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온 순간 이게 아니었네 라고 약간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그게 오픈이 됐을 때 실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그래서 원래 이제 링거 형태로 봤던 거를 이제 주사액으로 바꿔서 그 시장을 좀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좀 변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변수냐면 시장에서 이제 가정하지 않고 있는 변수인데, 원래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특허 만료를 두고 이게 피하 주사로 바꾼 부분이 있는데, 네. 시장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이게 링거 형태로 SC 제형의 가격을 IV 제형이 이제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똑같은 가격에 받고, 이제 IV 제형은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서 가격이 이제 뚝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SC 제형은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은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보는.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워킹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 네. 왜냐면은 이제 SC 이제 IV 제형이 이제 가격이 이제 뚝 보통은 한 3년에서 5년 두고 가격이 반 가격으로 내려오거든요. 참고로 이제 IV 제형은 혈관 주사, 네. SC 제형은 피하 주사. 네.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모든 약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가격이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떨어지는데 이제 SC 제형은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가정이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어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폭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막상 현실의 사회에서,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이게 대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도 좀 같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면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마켓셔를 점차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켓셔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얘도 가격도 좀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마켓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편 회사에서는 마켓셔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SC 시장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전혀 이걸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됐을 때 우리가 정말 3년 후, 5년 후에 이거를 까봤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이제 기대감으로 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혀 가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일 때는 기대감으로 먼저 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또 그러면 다른 코스닥 내 요즘에 막 단기간에 막 2배 급등한 그런 또 제약 혹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그러면 일단 잘 안 보여서 그런 걸까요? 물론 기업별로 다르겠으나. 그래서 지금 그 임상 단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업체별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근데 확실한 거는 바이오 업체들은 숫자가 나올 때 항상 불편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는 실적을 보는 기업이 된 것처럼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랑 알테오젠은 공교롭게도 이제 연속적으로 뭔가 좀 쇼크 아닌 쇼크를 이제 맞다 보니까. 네, 워낙 뭐 바이오 대표 주식이었고 그렇죠. 시장에서 원투, 워낙 뭐 좋아하는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원투펀치인데. 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오 쪽은 3등, 4등, 5등에 더 막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가 막 2배 올라가고. 네, 그럴 수 있죠. 3,000닭을 이끄는 막 이런 회사들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시총 순위를 보니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요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좀 3등, 5등으로 밀리고, 물론 5등 기업은 올라온 기업이긴 한데. 1, 2등을 근데 다시.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가장 욕먹기가 좋은 업종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코멘트를 했을 때 이제 바이오, 좀 불편하죠? 2차 전지, 아직도?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업종들인데 저는 약간 순환매 양상으로 보고 있어요. 2차 전지가 다시 올랐던 것도 결국엔 순환매 양상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못 냈던 주체들이 좀 2차 전지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뭐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에 2차 전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그 논리이기도 하지만 현대차로 못 먹은 주체들이 그럼 다음에 먹을 게 뭐 있어라고 하면은 결국에 찾은 게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원체 또 개인 투자들 선호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코스닥 상승 흐름하고도 되게 결이 맞았던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상할 수 없었던 뭐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이러면서 또 멀티플이 커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순 순환매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서 따라가는데 좀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왜냐면은 그렇죠. 2차 전지는 제가 꾸준히 얘기 드렸던 게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 80%가 전기차용 EV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여전히. 생각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봤을 여전히요? 때는 이제 ESS가 됐던 아니면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됐던 그 부분이 전체 시장을 캐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약간은 뭐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2차 전지 업체들도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나오긴 했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높게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제한 요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건규 대표님이 뭔가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시는 거고 지금 시장은 사실 이제 또 돈의 힘, 다만 수급 이제 이렇게 가서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예측할 수는 없죠. 안 했지만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들이 개인들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시장은. 확실히.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돈 있는 주체가 개인들이고 그리고 신규로 계속 많이 유입되는 자금 유입되는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끄는 장세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펀더멘털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과거 대비했을 때 과거에는 좀 더 좀 편하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불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왜냐면은 수급적으로 가면은 사실 갈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듯이 단기간에는 인기 투표, 장기간에 걸치면 체중계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했던 것처럼 감히 그 워런 버핏 익스프레스 저자 앞에서 제가 좀 문자를 쓰긴 좀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